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주 북구청 12월 정보화 교육 윈도우 10 꿀팁 배우기 강좌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강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입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하고 번역기나 사전 앱 등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하신 앱을 삭제하시거나 초기화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윈도우 10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기본 앱들을 설치하거나 또는 업데이트 하실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라는 전용 앱 스토어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윈도우 7에서는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인터넷에 들어가서 설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윈도우 10은 자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라는 스토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플레이 스토어라는 걸 제공을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앱들을 설치하시잖아요.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앱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래쪽 작업 표시줄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앱 보이시죠? 혹시 여기에 보이지 않으시면 시작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시작 메뉴에 오시면 우측에 타일 메뉴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보이시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메뉴로 찾는 방법은 다들 아시죠? 이니셜 하나 클릭하셔서 마이크로소프트 M의 M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 스토어에 오신다는 거는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설치하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자,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윈도우 10에 기본으로 설치된 앱 중에 하나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사진 앱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진. 제가 사진이라고 입력을 했더니 하단에 여러 가지가 올라오죠. 우선은 여기에서 바로 클릭하셔도 되지만 검색 버튼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검색란에 사진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검색 버튼 클릭하세요. 그러면 사진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앱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앱이 231개 많죠. 모두 표시를 제가 한번 눌러보면 일단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모두 표시를 클릭하시고요. 제가 지금 찾아보고자 한 거는 윈도우 10의 기본으로 있는 기본 앱이죠. 그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사진입니다. 현재 제 PC에는 설치되어 있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PC에도 아마 설치됨으로 나오실 거예요. 그쵸? 자, 이거 이외에도 보시면 무료로 된 앱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시면 유료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의 플레이 스토어랑 유사하다라는 느낌 드실 거예요. 캡처 및 스케치, 이것도 기본 앱 중에 하나죠.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사진 앱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사진 클릭 한번 해 보시죠. 기초 배우실 때 사진 앱 사용해 보셨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사진을 클릭하고 오시면 이 제품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타나죠. 그래서 윈도우 10에 기본 앱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도 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오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자, 뒤로 버튼을 클릭하셔서요. 뒤로 나가겠습니다. 뒤로 오시면 다시 검색 화면 나오시는데요. 제가 다른 앱을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검색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검색을 클릭하시면 저희가 지금 번역기를 한번 검색을 해 볼 거거든요. 자, 제가 먼저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트랜스레이터라는 번역기 앱이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입력하셔서요. 트랜스레이터 앱에서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트랜스레이터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설치라고 나오실 거예요. 설치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위쪽에 설치라고 보이시죠? 설치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죠. 트랜스레이터라는 앱은 번역기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번역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데 트랜스레이터는 인터넷으로 앱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 프로그램을 아예 설치를 해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여러분 PC에 번역기를 설치해 두고 쓰시면 종종 도움 받으실 일이 있죠. 자, 저는 설치가 끝났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설치되셨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조금 후에 제가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점점점 더보기 있으시죠?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첫 번째로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라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고 오시면 이 PC에 설치되어 있는 기본 앱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업데이트된 날짜, 오른쪽에 보시면 수정 날짜라고 보이시죠? 자, 최근에 업데이트된 날짜이고요. 왼쪽에 기본 앱들 보이시죠? 그래서 인터넷 연결이 잘 되어 있고 업데이트를 차단을 시켜 놓은 상황이 아니라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업데이트 받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제가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여기 있는 기본 앱들 중에 업데이트가 필요한 앱들을 가려내겠죠. 저는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계속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할 사항이 없다는 모두 완료됨이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PC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고 혹시
다운로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운로드 버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위에서 모드 업데이트라는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모드 업데이트가 아닌 특정 앱만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싶다. 그러면 그 특정 앱만 업데이트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타나는 거 보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앱은 기본 앱들을 업데이트 여부도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보여드립니다. 되셨으면 우선 이 스토어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X 닫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조금 전에 설치했던 트랜스레이터라는 앱이 잘 설치가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찾아볼까요? 왼쪽 하단에 시작 버튼 클릭하시고요. 클릭을 하시면 이니셜 하나 제가 클릭하겠습니다. 트랜스레이터에 T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트랜스레이터라고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도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약관 동의가 나타나는데요. accept. 네, 요거 클릭하겠습니다. 초록색이요. 자, 이거는 닫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시죠. 최대화를 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최대화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간단하게 번역기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제 위쪽에 보시면 이 부분이 언어가 되겠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부분,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저희가 직접 이야기하는 언어 또는 글씨로 입력할 언어가 되겠고요. 두 번째, 뒷부분에 오는 2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번역이 된 언어겠죠. 제가 번역하고 싶은 언어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는 한국어로 얘기를 하는 것을 외국어로 번역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언어를 위아래로 이동하셔서 코리안으로 변경하시고요. 뒤쪽의 언어는 제가 잉글리시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다른 언어로 해보셔도 됩니다. 잉글리시 보이시죠? 자, 제가 이야기할 언어는 코리안, 번역할 언어는 잉글리시로 선택을 했습니다. 중간에 오는 이 화살표는 언어 전환이 되겠죠. 서로 역할을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번역할 수 있는 용도가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목소리로 직접 말을 해서 번역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스라고 보이시죠? 클릭하겠습니다. 보이스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마이크 모양의 버튼이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버튼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랜스레이터를 제가 처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크 액세스를 허용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예 하셔야 되겠죠? 예 클릭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2021년에는 더욱더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자, 제가 번역할 멘트를 얘기를 하고 나서 마이크 버튼을 다시 클릭을 하면 번역이 스탑됩니다. 오른쪽에 번역이 됐죠? 맞게 돼 있나요? 네, 맞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번역한 내용을 들어보실 때는 위쪽에 보시면 스피커 모양의 아이콘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네, 들으셨나요? 영어 듣게 하는 기분이네요. 속도는 좀 빠르긴 하지만 영어로 직접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려줘야 되는 경우에도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버튼은 복사가 되겠습니다. 복사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립보드에 복사됐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저희가 이 복사한 영문 텍스트를 다른 곳에 삽입을 해봐야 되겠죠. 텍스트를 삽입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한글 있죠. 여러분 자리에 한글 있으시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버전은 상관없습니다. 한글 더블 클릭하시고요. 또는 시작 프로그램에서 찾으십시오. 없으시면 메모장 같은 곳에 넣어보셔도 좋습니다. 버전이 달라서 처음에 나오는 화면이 저랑 다르실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제가 빈 문서에서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빈 문서가 나타나면 붙여넣기 해볼까요? 자, 커서 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붙여넣기 하시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번역기에서 번역했던 영문 글씨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번역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능도 꽤 괜찮은 편이죠. 자, 우선은 이 화면 그대로 두시고요. 번역기로 가볼까요? 한글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아래쪽 작업 표시줄에 번역기 보이시죠? 트랜스레이터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번역기로 들어오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번역했던 내용 제거를 하고 다시 새롭게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자, 상단에 보시면 뒤로 버튼이 있습니다. 뒤로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빠져나오시죠? 차단면으로 나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나오시죠? 되셨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텍스트 번역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메뉴 중에 텍스트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위쪽에 번역하시고 싶은 언어를 입력을 하시면 아래쪽에 번역이 돼서 나타납니다. 또 이 프로그램의 장점 중에 하나는 파일의 형태로 가지고 오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워드 문서와 텍스트 문서만 가능합니다. 추후에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저희는 직접 텍스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타이핑을 해서 입력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인터넷상에 있는 기사나 내용을 일부 복사해서 번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화면을 잠깐 내려놓고 인터넷으로 가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바탕화면으로 빠져나가시려면 오늘은 단축키를 알려드릴게요. 키보드 아래쪽에 왼쪽 아래쪽에 윈도우 키를 누르시면서 알파벳 D를 누르시면 됩니다. 윈도우 D가 되겠습니다. 윈도우 D를 누르시면 이렇게 바탕화면으로 바로 빠져나옵니다. 아래쪽 작업 표시줄을 보시면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최소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배웠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이용해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엣지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지난 시간에 엣지 첫 화면을 네이버로 바꿔뒀었죠. 그래서 네이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화면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일부 기사 내용을 복사를 해서 번역을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내용이 저랑 같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간단하게 검색을 해볼까요? 만약에 제가 무등산 관련 정보를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무등산이라고 검색을 했고요. 하셨나요? 자, 여기 보시면 지식백과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네이버여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혹시 다른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셨으면 지식백과 아니더라도 일반 위키백과 이런 거 쓰셔도 되고요. 또는 블로그의 일부 내용을 복사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제가 지식백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들이 나오는데요. 그쵸? 하나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제가 여기 있는 텍스트 일부를 복사해서 번역기에 넣어 보고 싶은 거거든요. 자, 저희가 화면을 최대화해서 보고 있는데요. 복사 붙여넣기를 하실 때 이 인터넷 화면과 그리고 번역기에 지금 복사를 하실 거잖아요. 번역기 화면을 동시에 보면서 작업하시면 좋으시겠죠. 그래서 현재 보고 계신 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화면을요. 최대화가 되어 있으시다면 이전 크기로 바꾸겠습니다. 최대화 여기 부분 있죠? 이전 크기로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사이즈가 이렇게 작게 됩니다. 하셨나요? 자, 이걸 제가 왼쪽 벽면에 딱 붙여 볼게요. 네. 이렇게 왼쪽 벽면에 딱 붙였더니 작업 표시줄에 실행되어 있던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작게 나타나죠. 저는 트랜스레이터, 이 트랜스레이터를 같이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클릭을 하셔서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목줄을 잡고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 벽면에 가져가시면 현재 실행되어 있는 프로그램 창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트랜스레이터 창을 요거를 실행하고 싶습니다. 그쵸? 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는 인터넷 창, 오른쪽에는 번역기 창 이렇게 배열이 되셨습니까? 기존의 윈도우 7하고는 배열 방식이 많이 다르죠. 훨씬 편해졌죠.
자, 우선 이렇게 되셨으면 이 창 배열하는 거는 제가 또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기사 일부를 복사해서 번역기에 넣어 보겠습니다. 마우스로 복사하실 내용 시작 부분에서 쭉 드래그 하시죠. 드래그 하셔서 블럭 지정이 되시면 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요. 복사 클릭하겠습니다. 클릭이 되시면 번역기 위쪽 상단에, 그죠? 위쪽에 있는 란에 클릭을 하셔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V 누르셔도 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페이스트 붙여넣기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 보이시죠? 맞는지는 저희가 읽어보면 되겠죠. 자, 번역된 내용을 보시면요. 자, 저희가 아까 소리 듣기라든지 복사는 해봤고요. 끝쪽에 보시면은 점점점 더보기가 있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점점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자, 저장하기라고 나오시죠? 세이브라고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장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제가 자, 저장 위치는 바탕화면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무등산 소개로 했습니다. 파일 형식은 플레인 텍스트라고 나타나는데요. 텍스트 문서가 되겠습니다.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네, 저장됐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바탕화면 나가 볼까요? 윈도우 키 있죠? 키보드 왼쪽 하단에 윈도우 키 누르시면서 알파벳 D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무등산 소개라는 텍스트 문서 들어와 있죠?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번역된 내용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닫겠습니다. 다시 작업 표시줄에 있는 번역기를 클릭하셔서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자, 이 번역기 제가 일단 가운데로 이동을 했습니다. 뒤로 버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뒤로 버튼 클릭하시고요. 번역기에 보시면 이미지나 다른 번역 기능도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텍스트와 음성, 보이스 부분만 진행을 했습니다. 다른 기능들도 어렵지 않으니 다음에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는 닫기를 하겠습니다. X 클릭하시죠. 그러면 한 번 더 저희가 다른 앱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소개할 앱은 사전 앱인데요. 저희가 사전을 찾기를 할 때 주로 웹에서, 인터넷에서 찾기를 하죠. 그런데 이 앱을 설치를 해 두시면 저희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실행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찾으시면 클릭해 주시고요. 저희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찾을 때 검색 클릭하셨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치할 앱은요.
QDIC라는 앱입니다. 네, Q라고 입력하시면 나올 거예요. QDIC 앱, 사전 앱입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라고 나타나시죠? 네, 설치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전을 사용을 할 때, 저희가 사전 검색을 할 때 인터넷상에서 찾아다니면서 검색을 하는데요. 이 QDIC라는 앱은 위키백과라든지 뭐 네이버 사전이라든지 이런 사전들을 한 곳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 앱입니다. 자, 설치가 완료되시면 실행이라고 나타나시죠? 오른쪽 상단에 닫기 클릭하겠습니다. 바탕화면 나오시고요. 시작 버튼 클릭하시게 되면 제 PC에는 최근에 추가한 앱이라고 해서 QDIC가 들어옵니다. 찾으시면 여기서 클릭하시고요. 혹시 이 항목이 없으시면 저희 영문 이니셜로 가셔서 QDIC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심플하죠? 자, 이게 QDIC라는 사전 앱의 첫 화면이고요. 여러분이 검색하고 싶은 내용을 여기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검색하실 키워드를 입력하시고 검색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백과에서 검색이 된 내용이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위키백과에서 찾은 내용도 나타나고요. 그죠? 자, 아래쪽에 지식백과 클릭 한번 해볼까요? 클릭하시게 되면 네, 네이버 지식백과 내용도 여기에 나타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국어사전, 뭐 1호 사전 다 있죠? 네, 어떠세요? 저희가 인터넷 들어가서 하나씩 찾는 것보다 이 앱을 통해서 검색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편리하겠죠. 사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자, 뒤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첫 화면으로 다시 나타나고요. 조금 전에 검색했던 키워드는 X로 닫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검색하고 싶은 키워드 입력하셔서 다른 내용도 검색을 해 보세요. 자, 저는 이 정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X 닫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하는 것을 해 보셨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설치된 앱을 지우는 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작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설정 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단축키는 윈도우 I였죠. 들어오시게 되면 앱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설치한 앱을 삭제하시고자 할 때 사용하시는 메뉴죠.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하고 오시면 앱 및 기능이라고 나타납니다. 이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 앱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설치했던 앱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검색란 보이시죠? 네. 처음에 설치했던 트랜스레이터 한번 찾아볼까요? 트랜스레이터. 첫
글자만 입력을 하셔도요. 이렇게 찾거든요. 제가 트랜스레이터에 일부 글씨를 입력을 했더니 이렇게 트랜스레이터 찾아지죠. 찾으신 앱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설치된 앱이 아니라 제가 별도로 설치한 앱이죠. 이런 경우에는 제거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제거를 클릭하겠습니다. 이 앱 및 관련 정보가 제거됩니다. 라고 나타나시죠? 네, 제거를 클릭하겠습니다. 제거가 금방 진행이 되죠.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딕셔너리도 한번 찾아볼까요? QDIC. 네. 첫 글자 입력하시면 이렇게 검색한 내용이 찾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앱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마찬가지 제거 나오시죠? 제가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굳이 제거 안 하고 두고 사용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제거가 끝났죠. 자, 검색란에 지우면 또는 왼쪽에서 앱 및 기능을 클릭을 하면 현재 이 PC에 설치된 앱 목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찾아서 저희가 제거를 하는데 가끔은요, 여기 목록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디를 찾으시냐면,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관련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고 보이시죠? 클릭을 해보시고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저희 윈도우 7에서 봤던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 제어판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앱 목록에 없는 경우에는 여기 들어오시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제거를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뒤로 하고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 검색 목록에서 제가 기본 앱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기본 앱으로 예를 들면 사진 또는 카메라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는 앱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예로 설명드릴게요. 기초 시간에 사진 편집하셨던 사진 앱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사진이라고 나타나죠. 이게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보시면 어떠세요? 이동이나 제거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죠. 이런 앱들은 기본 앱입니다. 그래서 삭제는 되지 않고 만약에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앱이고 PC 속도가 많이 느려요. 이런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 앱의 사이즈를 줄이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급 옵션이라는 메뉴 보이시죠?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굳이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버전이 나오고요. 버전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업데이트가 진행이 잘 되셨다면 최근 버전으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죠? 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앱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으면 초기화하세요 라고 돼 있죠. 네, 가끔 윈도우 10에서 대부분의 앱들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사진 앱도요, 사진 편집만 되는 게 아니라 동영상 편집도 됩니다. 그런데 초기 버전은요, 동영상 편집이 되지 않았거든요. 사진 편집만 가능합니다. 당연히 사이즈가 적겠죠. 네. 그런데 업데이트가 진행되면서 점점 동영상 기능도 추가가 되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사이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끔은 그런 작업들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굳이 필요 없다 생각을 하셔서 초기화로 돌려놓는 경우가 있고요. 종종 이 앱들이 버벅된다고 하죠.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 때 여기 오셔가지고 초기화를 한번 누르시면 개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저희가 아까 배우셨던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가셔서 사진을 검색하셔서 마이크로소프트 사진 앱을 다시 설치해 주시면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시지는 않더라도 알고 사용을 하시면 윈도우 10에서 여러분이 기본 앱들이 잘 작동되지 않거나 할 때 여러분이 다시 복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메뉴만 보여드렸습니다. 되셨으면 닫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앱에서 앱을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기본 앱들을 업데이트 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보셨습니다. 그리고 설치했던 프로그램도 지워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통해서 번역기나 사전 앱을 설치해 보았고요. 직접 번역도 해 보시고 사전 검색도 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앱들을 삭제도 해 보았고요. 기본 앱을 초기화하는 방법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